내가 숙제 냈잖아요. 숙제에서 좀 난이도 높은 것들은 같이 할 거거든? 지금? 그리고 남은 거는 첨삭 시간에 좀 이따가 정규 수업 첨삭 시간에 질문해요. 알겠죠? 자, 32번에 실수에 대해서 첫 번째 루트, 두 번째 루트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루트를 얘들아 내가 그때 뭐 하라 그랬냐면 완전 제곱식을 억지로 만들어 보자 이거야. x 안 만들면 어떻게 돼요? x제곱이랑 마이너스 2x니까 x 빼기 1의 제곱 아닐까? 그럼 상수항 1을 쓴 거야. 10 중에 1을 썼어요. 그럼 9가 남는데 그 9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다 쓰이냐면 두 번째 완전 제곱에 다 써요. 남는 게 없어요. 저렇게만 해주면. 이렇게 바꾸라고. 알겠지? 두 번째 것도 바꿔보자. x 더하기 얼마 돼요? 4의 제곱 될 거야. 그러면 20 중에서 16을 갖다 썼으니까 4가 남거든. 근데 뒤에 것도 만들면 정확하게 남김없이 다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몇 번 문제야? 30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석이 돼야 돼? 얘는 xp라고 잡을게요. x, y라는 p라는 점과 1, 마이너스 3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인 거야. 알겠지? 뭐 얘를 a라고 해볼까?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p가 x, y인 거고 뭐 점 b를요 마이너스 4,2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끝난 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 뭐 이렇게 해줬잖아요. 뭐 이렇게 그릴 필요 없는데 이제 그냥 이거 하지 말까? 어우 칠판 더러워. 자 A 그냥 아무데나 찍어요. 너는 1, 마3이야 이렇게 찍어주고 B 아무데나 찍어요. 마4, 2야. 실제로 이 그림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지금. 마4가 더 왼쪽일 텐데 안 중요해요. P가 만약 여기 있다고 해봐. 그럼 요거 더하기 요거의 지금 길이를 말한 건데 걔보다 더 짧아질 수 있냐고. 있어 없어? 자 지금 P는요 x, y니까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안 정해진 거야. 여기에 P가 있지 않아도 돼요. 더 짧아질 수 있냐? 여기 있으면 더 짧아지죠. 근데 내가 그때 말했지. 어디 있으면 제일 짧다 그랬니? 이 A, B를 이은 선분 어딘가에 P가 있으면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고 어디 있든 상관이 없어요. 어딘가 있으면 얘 더하기 얘가 만약 P가 여기였다 치면 얘 더하기 얘가 빨간색 파란색보다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니? 짧잖아요. 지금 우리 찾는 게 무슨 값이에요? 최소잖아. 제일 작은 거 찾는 거잖아. 맞아? 제일 작게 만들고 싶은 거니까 짧을수록 좋은 거야. 우리한테는 두 개 더한 게. 그럼 당연히 그냥 하얀색 길이 전체가 얘네 둘의 합의 최소값이 되겠지. 얼마야 그러면? x값 차이가 5가 차이 나고요. y값 차이도 5가 차이 나요. 5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돼요. 그래서 루트 50이니까 2루트가 아니라 5루트 2가 되겠다. 알겠음? 이 넘겨도 되죠? 그러니까 이거 그 몇 번이야? 29번인가? 30번인가? 30번 문제랑 똑같아진 거야. 바꾸기만 해주면. 뭐 한다 했지? 42번. 42번은 하나 하고 갑시다. 자, 봐봐.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PQ를 3등분하는 점 중에서 P에 가까운 점을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야, P가 있고 Q가 있으면은 3등분을 해서 P에 가까운 점 얘 말하는 거거든? 우리가 배운 걸로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1대2 내분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지? 그럼 그거 봐봐. 지금 거기에 A점, B점, C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너네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소괄호 먼저 계산해 이거 아니었어? 얘 먼저 하세요. 얘네들의 뭐 선분 BC에 1대2 내분 공식 써가지고 점 찾을 수 있니 없니? 찾을 수 있지. 그 누군지는 몰라도 나올 거 아니야. 그 점을 그냥 우리끼리 뭐라고 할까? 뭐 T라고 할까? 그럼 A랑 T 가지고 또 뭐 하라는 거예요? 또 1대2 내분하라는 소리야. 순서 중요해 안 중요해 이거? 동그라미라는 연산 있죠? 그거의 앞뒤 순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거죠 지금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걸로 얘기하면은 선분 AT 이거에 또 1대2 내분으로 내분 공식 써가지고 내분 공식 두 번 쓰면 답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할 수 있죠? 계산하세요 좀 이따가. 알겠죠? 오답할 때. 그 다음 넘어가. 남은 거는 좀 이따 질문해야 됩니다. 48, 49는 잘했니?
48, 49. 두 개 중에 하나만 할까요? 둘 다 어쨌든 모두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다 구해야 돼. 48만 할게. 48 할 테니까 49를 틀린 사람들은 고쳐보세요. 자, A가 마 1,2고요. B가 1,4래. 자, 선분 AB 연장선 위에 점 C가 있다. 뭐 정확한 그림 필요 없으니까 대충 만들어. A랑 B가 있대요. 그냥 합시다. 그 그림 커져도 그냥 하자. 자, 여기서 지금 C라는 점이 뭘 만족시키라 그랬냐면은 2배의 AB가 BC가 되어달래. 이걸 만족하는 C의 좌표를 다 구해달래요. 얘들아, 그때 이거 어떻게 하랬어? 기억나요, 이거? 방법? 별거 없어.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누구랑 누구예요? A랑 B지. 그 A랑 B로 모르는 점 C가 표현되어 있는 얘를 설명해주면 되는데 이건 이미 끝나 있어.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AB의 길이, 요 빨간색 막대기의 몇 배? 2배가 B에서 C까지의 거리래요. 근데 B가 여기 있지. 그럼 C가 지금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C는요, 이 빨간 막대기보다 몇 배만큼 있어야 돼. 2배 거리에 있으면 돼요. B로부터. 지금 내가 한 말 이해돼요? 다시 뭐라고요? A, B 길이가 이 빨간 막대기인데 그거의 2배만큼 BC 길이가 형성이 돼야 돼. 근데 B는 아는 점이니까 B에서 C라는 점은 이 빨간색에 2배만큼 가 있으면 돼요. 어느 쪽 가능해. 왼쪽도 가능하고 오른쪽도 가능하겠지. 답이 그래서 2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왼쪽으로 간다고 해봐. 하얀색 어디 있어? 이렇게 있을 때 요거에 한 칸, 두 칸, 여기가 지금 C1 첫 번째 후보. 또 반대편으로도 요 빨간색 길이만큼 B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BC니까. 한 칸, 두 칸, 여기가 C2. 이거 두 가지가 나올 거라고. 둘 다 잡아서 구하면 끝. 어떻게 구할래? 뭘 어떻게 구해? 얘가 일단 몇 콤마 몇이야? 마 1,2고요. 얘가 몇 콤마 몇이야? 1,4잖아요. 뭐 얘를 그냥 먼저 할까? 얘를 A, B라고 잡아보자. 그럼 우리가 요 C라는 점, C1이라는 점 가지고 C1이라는 점을 얘네 둘 가지고 구해줘야 돼. 근데 지금 요 막대기 길이만큼 내가 이렇게 칸 표시를 한 거죠. 얘네 길이가 뭐한 상태야 지금 이렇게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C1, B의 중점이 누구라는 거예요? A란 소리야. 다시 뭐라고요? C1, B라는 선분의 중점, 1대1 내분이죠. 중점이 누구다? 그게 A가 된다.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 요거랑 요거를 평균 내라는 거 아닌가요? 중점이니까. 평균 내면 누가 나온다는 거야? 마일 된다는 소리야. 다시 A랑 이건 1대1 내분 공식 안 쓸게. 그냥 평균으로 가자. 얘네 둘 더해주면 얘네 둘을 더하면 이거의 몇 배가 되라는 거예요? 2배가 되라는 소리야. 평균을 냈다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다. 그럼 여기서 A가 얼마라는 게 나오니? 마 3 이렇게 되겠지. 요거 이해됐어요? 괜찮죠? 그 다음 똑같아. 요거랑 요것도 평균 내. B랑 4를 더해. 그러면 평균을 냈다는 건 나누기 2를 해서 2가 된 거니까 넘기면 4란 소리야. 그럼 B가 얼마겠어? 0이겠죠. 그래서 얘가 일단은 몇 콤마 몇이야? 마 3,0이구나. 그 중에 몇 번이에요? 2번이 일단 답으로 체크가 돼야 돼.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얘는 뭔데? 얘 뭐랄까? T, S라고 해볼까 이번에? 똑같아요. 아는 얘네들 가지고 얘를 만들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또 AC에 A, C2라 할게. 선분 A, C2의 이번엔 몇 대 몇인 거야? 1대 2 내분점에 누가 있대요? B가 있대요. 됐지? 이건 공식 써야 돼. 그러면은 B를 먼저 써요. 1,4라는 그 점이 이제 내분 공식 쓰자고. 1대 2죠. 그럼 분모는 1 더하기 2 암산되면 하시고 1이랑 누굴 곱해야 돼? C2를 곱해야 돼요. 크로스. C2니까 T. 2는 누구랑 곱해야 돼요? A점에 X좌표 마일과 곱하면 돼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지? 나누기. 또 1 더하기 2분의 1이랑 누구야? S 곱하시고 2랑 저기선 누구예요? 2랑 곱하시면 되겠지. 요렇게 똑같다. 끝났어요.
알겠어요? 계산만 하면 끝나요? 우와, 얘 얼마야 그러면? 얘가 1이야, 얘가 1. 얘가 얼마예요? 얘가 4인 거죠. 1,4라 하니까. 그럼 얘가 1이 되려면 분모가 3이잖아. 3분의 t 빼기 2예요. 얘가 1이래. 그럼 t가 얼마여야겠니? 5겠나?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마찬가지 3분의 s 풀 4예요. 그게 4래. 넘기면 s가 얼마야? 8이겠네. 그럼 또 몇 콤마 몇이 답이에요? 5,8도 답인 거야. 이해됐어? 그럼 답을 몇 번이라 써야 돼? 4번도 써야겠죠. 그때 했던 거랑 똑같이 푼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그 47번 푼 거랑.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 내시고 밑에 것도 똑같이. 알겠어?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아예 똑같은 문제야. 그리고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59번 잘했어요? 59 맞춘 사람 있니? 59번? 아닌 것 같네. 59번 할게요. 59번 59번. 아, 도무지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야. P A의 제곱, P B의 제곱, P C의 제곱. 얘네가 최소. 이게 왜 못 풀죠 이거를? 이유는 그냥 딱 하나야. 안 나와 있지 아무것도. 그러니까 너네가 아직 이런 거를 해결하는 그걸 배운 적이 없잖아요. 잘 봐봐. 항상 없으면 만들면 돼. 지워도 돼요 이거? 이거 지울게요. 자, 없으면 만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P는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점이죠. 정해지지 아직 않았어요. 내가 걔를 A, B라고 그냥 내 맘대로 잡을게. 그냥 내 맘대로. 알겠지? 그 다음 A라는 점도 안 나와 있거든? 내가 그거 그냥 x1, y1으로 할게요. B라는 점은 자 이렇게 쓰면 칸에 너무 많이 차지하잖아. 여기다 쓸게요. 뭐라고요? x1, y1. B도 x2, y2. C도 x3, y3.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자, 이제 하나씩 다 표현을 해볼게요. 너네 이걸 만들 수 있어? 저걸 누가 못 만들어? 만들 수 있잖아. 만들어 보자. 그냥 A에서 얘네 다 주고 거리 재는 거니까 A 빼기 x1의 제곱, B 빼기 y1의 제곱. 의 루트가 원래 그냥 PA거든? 근데 제곱했지? 루트 뭐 하면 돼요? 없애버리면 돼요. 얘에다가 더하기. 똑같아. A 빼기 x2. 아, 이거 다 해야 돼? 해야지. 자, 이렇게 쓰시고. 마지막 또 A 빼기 x3. 그리고 B 빼기 y3의 제곱이 y1 왜 들어갔어? 2죠. 이렇게. 뭐 그냥 무식하게. 알겠어요? 근데 이거에 뭘 찾으래요 지금? 이거의 합의 최소를 찾아달래. 근데 지금 그 얘들아, 지난 시간에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 얘처럼 32번처럼 루트끼리 이제 막혀 있다 보니까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렇게 안 될 때는 해석하라 그랬죠. 그림으로. 맞아요? 근데 얘처럼 제곱이 들어가가지고 동류항들끼리 연산이 돼버려. 그럼 뭐 하라 그랬어? 식으로 가라 했었거든요. 한번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만족이 됐으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난 지금 얘네가 궁금하잖아. 얘네를 변수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A에 대한 것만 한번 모아볼래? 여기 A제곱, A제곱, A제곱 들어가 있는 거 보여요? 그럼 몇 A제곱이에요? 3A제곱 한 번에 쓸게요. 그 다음 잘 봐. 여기서 완전 제곱식이니까 마이너스 2배의 x1a, 마이너스 2배의 x2a, 마이너스 2배의 x3a 되는 거 괜찮아? 자, 마이너스 2배라는 말이 다 똑같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지.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은 x1이랑 x2랑 x3를 한 번에 모아서 a로 묶어도 되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 이렇게 하고 뒤에 상수항들 있을 거 아니야? 안 쓸래 그거. 날려. 알겠지? 그냥 날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할게. 야, 근데 B가 A랑 구조가 완전히 뭐해요? 아예 똑같죠? 맞아? 똑같이 한번 써볼게. 3B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Y1, Y2, Y3가 똑같이 묶이고 B 뒤에 날려. 이렇게 될 거라고.
요거 이해됐죠? 얘네 지금 뭘 찾으래? 최소지, 제일 작은 거. 근데 내가 그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 지금 문제 어디를 봐도 요 A, B의 관계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점 P의 제한 조건을 걸어둔 게 있어요 없어요? 문제 읽어보면 없죠. 맞아요? 그럼 A랑 B는 서로 무슨 관계라 그랬죠? 독립이에요? 종속이에요? 독립이라고. 그러니까 A 따로 B 따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최소가 되려면 그냥 얘 나름대로 지 갈 길 가면 돼. 알겠지? 알아서 최소 되시고 얘도 지 알아서 최소가 되면 돼요. A는 A끼리 B는 B끼리. 알겠어요 이거? 야 너네 생각해봐. 뭐 해볼까? 2A 제곱에 마이너스 6A에 뭐래 12A에 더하기 3 있다 쳐봐. 이거의 최소 구하래. 어떻게 할 거야? 네? 이거 최소 구하래.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한번 했잖아요. 이거 뭐로 보라고? 관찰할 때? 함수로 보라고. 2차 함수로. 그럼 몇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하지? 다 되고 있는 거지? 아래로 볼록한데 축이 누구예요? 얘는? A가 얼마일 때야? 3일 때지? 맞아? 그럼 그때 뭘 갖겠니? 최소를 갖는다는 소리야. 그럼 최소값이 있겠지? 최소값이 필요하면 구하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뭘 찾으래요? 최소일 때 점에 설명을 해달라고 한 거잖아. 점의 위치가 뭐냐라고 한 거야. 그럼 봐봐. 똑같아. 잘 봐요. 똑같아요. 식이 너무 더러워서 내가 이 부분만 K라고 잠깐만 치환을 해볼게. 야 그럼 얘만 한번 따와가지고 똑같이 한번 써볼게. 3A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KA에 뒤에 날려져 있어. 어디로 볼록해? 또 아래로 볼록하죠? 축 누구예요? 마이너스 2분의 B로 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B가 뭐예요? 얘분의 얘 한 비율을 절반을 해주고 마이너스 부호 바꾸라고. 동원 알겠어? 다시 뭐라고요? 얘분의 요거 비율 먼저 써. 그거를 절반 하라고. 이 날려. 그리고 부호를 바꾸라고. 그럼 뭐야? 뭐야 해줬잖아. 3분의 K잖아. A가 뭐일 때? 3분의 K일 때. 근데 K가 누구야 지금? 얘네의 합이지. 즉 A가 3분의 뭐 될 때야? x1, x2, x3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x1, x2, x3의 두 글자로 평균이잖아. 이해됐어? 지금 이 A, B, C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찾는 그 점 P의 X좌표는 이 세 점의 X좌표를 뭐 한 값일 거라고요? 평균 낸 값일 거라고. 근데 얘도 구조가 어때? 방금 한 거랑. 또 안 쓸게. 어때요? 아예 똑같죠? 그럼 Y좌표도 뭐라는 게 나와요? 세 좌표의 평균이라는 게 나온다고. 그게 요 A랑 B에 대한 설명이 된 거예요. 최소 1대의 설명. 즉 어디에 찍혀 있다는 거야? 세 좌표 평균이면 무게중심에 찍혀 있다는 소리예요. 답이 그래서 3번인 거야. 이거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게 특수한 상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걸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자로 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확한 풀이는. 다 된 거야? 이해됐어?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뒤에는 아직 안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지난 시간에 아직 개념을 내가 써줄 게 몇 개 남아 있었거든요. 몇 개는 아니고 하나가 남았었거든. 개념 프린트 있나요? 없어도 괜찮긴 해요. 없으면 책에다 적으면 돼. 개념 프린터가 있으신 분들은 6페이지에 적으시고요. 없으면은 오늘 준 거에다 적어도 되겠다. 뭐 어디든 적혀 있으면 돼요. 상관없어. 어디 적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너희 중학교 때 이미 했던 거긴 해. 다 알 거야 아마.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알고 있어요? 일단 지금 이렇게 내가 말을 하면은 너네가
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안 돼. 알겠죠? 용어 정리가 다 돼 있어야 돼요. 개념만 알면 되지 용어를 알아야 됩니까? 뭐 물론 그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 앞으로 너네가 외울 게 진짜 많단 말이야. 근데 용어를 같이 짝으로 외워두지 않으면 뭐였는지 연상이 잘 안 돼요. 외울 게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항상 용어랑 같이 외워두세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뭐 이런 거 한 적 있잖아. 중학교 때 A, B, C 이렇게 있을 때 이 A를 각 2등분해요. 그럼 지금 뭐 그림만 봐도 알겠지만 얘들아 각을 2등분한다고 밑변도 2등분 되니 이거? 그런 거 아니었지. 이게 뭐가 성립하죠? 기억나요? 이걸 뭐 D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한번 해보죠. 그때 어떤 게 성립했었냐면은 A 대 B는 C 대 D다. 이런 게 성립을 하죠. 맞아요? 외우세요 저거. 저거 쓰려고 한 거야. 저 기억나? 저 왜 그런지 알아요? 증명할 수 있니? 내가 중학도형 나올 때마다 알려준다 했잖아요. 뭐 이게 증명이 중요해서는 아니고 나중에 너네 어쨌든 도형을 자꾸 해야 되다 보니까 설명을 해줄게. 아, 너무 이등변 같이 나왔네. 자, 여기서 이렇게 각을 2등분 했대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은 얘랑 평행한 뭐라고 해야 돼? 직선을 갖다 그어요. 그리고 얘를 연장시켜. 그럼 얘네가 평행한 거야 지금 이렇게. 그러면 평행이기 때문에 여기가 억각으로 똑같아요. 그림 좀 잘 못 그렸다. 그리고 얘랑 동위각으로서 둘이 똑같아요. 이것도 괜찮니? 됐지? 그렇게 되는 순간 좀 말이 안 되는데 얘네 둘이 같은 각이라서 여기랑 같은 길이가 돼버려. 2등변 삼각형이라서. 알겠지? 내가 지금 잘 못 그린 거예요. 야, 그럼 여기서 뭐가 보일 거냐면 얘랑 길이가 똑같대. 그리고 여기랑 평행하대. 우리 지난 시간에 평행선의 정리까지 내가 얘기했었죠. 맞지? 여기서 얘기했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의 비율은 당연히 여기 대 여기 비율가 같은데 얘 대신에 누구랑 똑같대요? 얘랑 똑같대잖아. 그래서 요걸로 써도 돼요. 그러니까 얘 대 얘랑 얘 대 얘가 똑같은 건 평행선의 정리 때문에 같은 건데 닮음으로. 근데 여기랑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얘 대 얘 비율이 여기 대 여기 비율과 같을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도형은 시야가 넓은 게 좋아가지고 알아둬야 돼. 그러면 책으로 한번 와보자. 책으로 돌아와서 60번을 가볼게요. 이거는 뭘 풀든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60번으로 와보시면은 으악! 대충 만들게요 얘들아. 이거 그림을 그냥 대충 이렇게. 왜냐면 이것도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좌표만 잘 써주면 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래.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뭐냐면 여기다가 각의 이등분선 미안해. 너무 오늘 그림을 못 그린다. 그냥 대충 할게요. 이렇게 해놨대요. 자, 그랬을 때 얘가 D인가 봐. 지금 D의 좌표를 구해달래요. 방금 했던 거를 써먹어 보자고. 잘 봐봐. 요거 대 요거는 밑에 비율과 똑같다고. 근데 너네 지금 얘네 좌표 정확하게 알고 있지? 그럼 여기에 비율만 알면은 이 D의 좌표를 얘네 가지고 내분 공식 쓰면 나와요. 무조건. 이거 괜찮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요 길이가 얼마야? 는 그냥 구하면 돼요. 요 길이 얼마야? 또 그냥 구하면 돼요. 그럼 얘네들의 비율이 나오고 밑변 비율도 나오는 거야. 그럼 끝난 거지. 되게 간단하죠? 알겠어? 그냥 연습해보자. 요 길이 얼마니? 아유 귀찮아. X 차이가 5고요. Y 차이가 얼마예요? 12예요? 너네 5대 12 대 13 기억나요? 이거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 결국 어디로부터 온 거였죠? 피타고라스였지. 우리 피타고라스에서 정수비 기억나? 대표적으로 몇 대 몇 대 몇 있어 일단. 3대 4대 5 뭐 이런 거 있었죠. 뭐 특수학도 있었고 1대 1대 루트 2 또 뭐 있어? 1대 2대 루트 3. 근데 그런 거 말고도 5대 12대 13 이런 것도 있다고요. 여기가 5
12, 13. 알겠어? 이거 꽤 자주 나와요. 그럼 잘 봐봐. 지금 내가 뭐 한 거냐면 x값들의 차이를 계산하니까 얼마? 5가 나왔고 y값들의 차이를 계산하니까 얼마가 됐어? 12가 됐지. 그럼 우리 루트 안에서 무슨 짓 할 거야? 5의 제곱이랑 12제곱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 과정이 결국 이거라고. 그럼 무조건 얼마가 나올 게 분명해요. 13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관찰되면 그냥 넘어가. 계산 다 일일이 하지 마, 태율아. 알겠지? 그럼 여기 얼마예요, 지금? 13인 거야. 괜찮아? 얘도 한번 해볼까요? x 차이 얼마예요, 이거? 4고요. y 차이가 얼마니? 이것도 뭐야? 3대 4대 5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발생한 거고 우리는 5를 써주면 돼요. 여기도 5가 되겠다.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이렇게 해주면 조금 계산이 빨라지니까. 그럼 비율이 13대 얼마라는 거야? 5라는 거야. 그럼 너희는 13대 5 내분하면 돼. 알겠어요? 뭐 진짜 이런 거니까 계산하셔야 돼요. 봅시다. 아우 하기 싫다. D가 뭐야? 분모 이제 좀 익숙해졌을 테니까 더해. 그냥 바로 18분의 여기는 13이랑 뭐 그림 나와 있을 땐 편해요. 크로스로 5랑 또 5랑 누구야? 마사 이렇게 해주시고 컴마 또 18분의 13이랑 1 그리고 더하기 얼마야? 5랑 마이너스 8이죠. 그럼 얘가 얼마 나와? 9, 45야? 그럼 2분의 5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27이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네. 이렇게 나옵니다. D의 좌표가. 좌표 찾는 거죠. 끝. 이해됐어요? 태율아, 이해됐지? 넘어가도 돼요, 이거? 별거 없죠? 그냥 계산 무식하게 하면 됩니다. 다음 게 문제, 다음 게, 다음 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어차피 오늘 필요한 얘기라서 지금 좀 설명을 해볼게요. 해도 되니? 요거 대단원명이 뭔지 알아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대단원명? 대단원명을 보면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도형의 방정식. 자, 도형의 방정식이 과연 무슨 말일까? 방정식이면 우리 원래 뭐 찾는 거야? 근 찾는 거죠, 근. 그럼 도형의 근? 이 뭔 말이야 도대체? 도형의 방정식이. 뭔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자, 일단은 이 얘기부터 해야 돼. 너네 요런 거 몇 차 함수라고 배웠어? 1차 함수 이렇게 배웠죠? 맞아요? 너네 그릴 줄 알아? 알아요? 그려볼까? 어떻게 그려? y절편 일단 얼마예요? y절편 1이지. 1 찍어. 기울기 얼마예요? 3이죠. 그럼 꽤 가파른 거 아닌가요? 이거 다 할 줄 알지? 맞아? 왜 그런지는 알아? 그냥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외운 거잖아. y절편이 뭐 1이라고 하고 상수가 1이고 기울기 이 앞에 있는 게 기울기라고 배웠고 뭐 3이면 뭐 이렇게 그려라. 이 왜 그러냐고. 이거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왜 이걸 실제로 좌표에다 표현을 하면 이런 직선이 나오냐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이 있죠.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죠. 무수히 많죠. 이 무수히 많은 점들도 전부 다 각각의 x좌표랑 y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x좌표랑 y좌표를 실제로 관계를 따져보는 거야. 그러 보니까 모든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x좌표에 몇 배를 하고 3배를 하고 1을 더했더니 y좌표 값이 나왔다는 애들을 모아보면은 이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당연한 얘기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1차 함수식이다 라고 해서 나온 요 식은요, 무조건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x좌표랑 y좌표의 관계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1차 함수로 배운 건데, 너네가 아는 이 1차 함수 도형으로 치면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도형에서 직선이라 부르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이런 표기 말고요. 이렇게 x에 의하여 y가 결정되는 모양 말고 다 한쪽으로 넘겨서 오른쪽에 는 0을 붙이는 거야. 마치 얘는 변수가 x여서 x에 의해 y가 결정됩니다 라는 뜻 말고요. x랑 y가 같이 움직인다고 관찰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런 거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걸 만족하는 x값, y값, 이 방정식의 근이겠죠? 그 x값, y값들이 이 직선 위의 점들이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직선만 얘기를 만약 우리가 할 거였으면 굳이 도형의 방정식이라 안 해도 돼. 그냥 1차 함수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뒷단원에 뭐가 나오냐면 다음 단원이 뭔지 알아요? 직선 다음이 원이거든요. 원은요 일단 함수가 아니에요. 너네가 아직 함수를 안 배웠잖아. 이번 책에서 마지막에 배우거든, 함수를. 아직 함수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 그때 가서 이제 설명이 가능하지만 일단 원은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의 함수라고 말을 못해요. 대신 원 위에 있는 점들의 관계식은 알고 싶은 거야. 그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물론 직선은요 1차 함수라는 대안이 있어. 그래서 1차 함수로 표기도 자주 하고요. 직선의 방정식으로도 자주 씁니다. 둘 다 많이 써요. 근데 원은요 원의 함수가 없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으로밖에 표현을 못해.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게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알겠어요? 함수로 표현이 안 되는 도형들이 있을 텐데 그 도형을 방정식이라는 건 그냥 그걸 만족하는 x, y의 순서쌍을 의미하는 거고 걔네를 이제 알아보겠다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했냐? 그거 봐봐. 63번 봐봐. 63번. 자, 거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63번에서 자, A라는 점이 몇 컴마 몇이래? 마이너스 1,2고요. B라는 점이 몇 컴마 몇이냐면 2,4래. 근데 얘네 가지고 P부터 A까지 거리의 제곱 빼기 P부터 B까지 거리의 제곱. 이걸 했을 때가 9가 됐으면 좋겠대. 이걸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거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여기 유형명이 자취의 방정식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도형의 방정식이 자취의 방정식이기도 한 거야. 자취가 뭔지 알아요? 뭐뭐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뭐 이런 말 들어봤었죠. 그러니까 흔적이라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점 P의 흔적이 뭐냐 이거야. 알겠어요? 요거대로 해달래요. 요거대로 했을 때 나오는 거기다 밑줄 쳐놓고 빨리 써놔. 점 P의 도형의 방정식 밑줄 쳐놓고 P를 얘들아 이렇게 잡아. 일단 문제에서 구하라는 점 있지? 걔를 무조건 x, y라고 잡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써놔. 요거에서 x와 y의 뭐 찾는 거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관계식 찾는 거라고. x랑 y의 관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얘들아 너네 이거 표현할 수 있어?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얘 알고요. P를 뭐라고 설정했니? 우리가 그냥 x, y라고 했지? 표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 빨리 해봐. 써. 당장. 손 좀 움직여요. 잠 좀 깨. 다 했어요? 봅시다. 야,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루트 씌우지 말자. 그럼 x 플러스구나.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아니네. 빼기 이 뒤에 거는 뭐 중괄호 열고 PB 길이도 똑같아.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4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것이 9입니다. 이거 해달래요. 좀 봐봐요. 계산을 웬만하면 줄여. 쓰는 게 막 능사는 아니야. x제곱 뭐 되겠니? 사라지지. 쓰지 마. y제곱도 뭐 해요? 사라지죠. 쓰지 마세요. 그럼 여기 2x랑 여기 마 4x인데 더해줘야 돼. 빼기라서 빼기니까. 그럼 몇 x야 총? 6x야?
y도 4y랑 여기서 마이너스 8y인데 플러스가 되면서 플러스 얼마예요? 4y. 상수항 1이랑 4, 5가 됐고요. 4랑 16, 20. 마이너스 얼마야? 15야? 맞니? 틀렸니? 앞에 게 5잖아요. 맞지 않아요? 는 9 아닌가? 9 넘으면 되지. 그래서 9까지 넘으면 얼마가 돼? 21이야? 24야? 미안해. 는 0이다. 이렇게 될 거라고. 알겠어? 얼마로 나눌래? 2로 나누면 이렇게 되지? 이게 뭐야 이게? 결론이 뭘까요?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게 답이야 하고 넘어가면은 너네가 어쩌라고 이 생각이 남을 거예요. 뭐야 이게. 그래서 그냥 그러고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게. 자, 내가 지금 정리를 하자면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P라는 점에 X좌표, Y좌표 내가 X, Y를 다 잡은 거고요. 그거대로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냥 넣어서 정리를 쭉 해봤어.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이게 X랑 Y의 관계식인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A, B에 대해서 점 P가 요 식, 너네 이 식이 무슨 뜻인지 알아? 난 일단 몰라. 너희 알아?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르잖아. 이거대로 하라는 대로 그냥 한 건데 이거대로 해보니까 얘를 만족을 하래. 즉 점 P는요 X, Y에 대한 몇 차식이 나왔니? 1차식이 나왔지. 아까 여기서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꿔 쓰기 가능하다 했었죠. 그럼 거꾸로 얘를 이렇게도 써도 되잖아요. 그럼 얘도 어떻게 써도 돼요? Y만 내비두고 싹 넘겨도 되지. 넘기진 않을 거야. 넘겨도 되죠. 그럼 몇 차 함수의 형태가 나와요? 1차 함수가 나와. 결론이 뭐냐면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이거 작업을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P라는 점은 무조건 무엇을 그린다는 거야? 직선을 그린다는 소리예요. 이러한 직선. 뭔 말인지 알겠니?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냥 직선을 그린다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 여기는. 알겠어? 아직 이거에 대한 깊은 의미를 우리가 모른다고요. 왜냐면 이런 식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런 식을 안 배워요. 몰라도 돼요. 이것도. 알겠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결론만 말할 수 있으면 돼요. 뭐다? 직선이구나. 누가? 점 P가. 알겠죠? 그러면 하나만 풀고 넘어가면 또 안 되거든요. 64번도 한번 봐봐요. 64번은 어떻게 될까요? 방금 한 거보다 더 불친절해. 성의가 더 없어. 거기 지금 나온 점이 얘들아 A, B 나와 있죠. 근데 걔네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래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 이게 뭐지? 너희는 빠르게 이걸 만들면 돼. P에서 A까지랑 P에서 B까지가 서로 뭐 했다? 똑같았다. 이 뜻 아닌가요? 아, 그냥 직역하는 거야. 너네 영어 해석하듯이 직역을 해보면 P에서 A까지 길이랑 P에서 B까지 길이가 뭐 했다? 똑같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점 P를 또 너네가 뭐라고 잡아야 돼? 항상 문제에서 물어보는 점 있지. 걔를 뭐라고 잡아요? 무조건 X, Y라고 잡으시고 그거에 뭘 구해달래? 지금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려잖아. 여기서 너네가 찾아야 되는 건 X, Y의 관계식인 거야. 그럼 한 거 똑같이 할 수 있겠니? 똑같이 풀면 돼요. 알겠죠? 여기 또 계산이니까 저 다음은 너네가 집에서 해봐. 저런 식으로 하는 게 도형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이구나. 알겠어? 자, 그리고 15쪽, 16쪽, 17쪽. 아, 문제가 많아요. 그죠? 그리고 문제들을 보면 어때요? 조금 되게 무시무시해 보이지? 숙제를 잘 해봐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같이 할 거니까 넘어갈 거고 이제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으로 합시다. 1번 직선의 방정식.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거기 나온 게 뭐냐면 얘들아 기울기가 M 그리고 지나는 점이 A, P래요. 그랬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 너네 이거 쓸 줄 아니? 중학교 때 이런 거 해요? 이런 거 본 적 없나? 일단 뭐라고 써야 돼? 이거 식 쓸 때 Y는 기울기가 누구야?
m 괄호 열고 x 빼기 a 더하기 b 이렇게 써주면 돼요. 왜 그런지도 설명해 줄게. 잘 봐봐. 이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기울기가 m이라고 하니까 기울기를 m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a, b를 지난대요. 그럼 a, b를 찍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찾고 싶은 게 누구냐면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그거에 아까랑 똑같아. 여기서도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x랑 y의 관계식 찾는 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야.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면 얘들아 이 직선 위에 한 점을 x, y라고 잡아요. 그럼 얘네들의 뭐만 찾으면 돼? 세 글자? 관계식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관계식은 뭐밖에 없을까? 주어진 정보가 얘밖에 없잖아요. 기울기. 너네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찾을 수 있니? 쓸 수 있어? 기울기가 뭐였죠? 기울기? 기억나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맞아? 그러니까 x끼리 뭐하고? 증가량 찾는 거니까 빼고 y끼리 뭐하면 돼? 다들 왜 조용히 있는 거야 얘들아? 여기 위에 두 점 아무거나 잡으면 아까 기울기 얼마짜리였어? 이 3짜리였지? 맞아? 아무거나 두 개 잡으면은 얘분의 얘가 기울기잖아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알겠어? 근데 그게 3이라는 거는 얘가 만약 3이면 얘는 얼마라는 거야? 9가 되란 소리야. 1대 3이란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똑같아. 여기도 뭘 찾으라는 거냐면 얘랑 얘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거 찾자고. 요 길이랑 요 길이 비율. 그럼 저 길이를 어떻게 찾니? 여기는 x에서 누구 빼면 돼요? a 빼면 되겠죠? 요 x좌표랑 요 x좌표끼리 뺀 거야. y 증가량은 뭐예요? y좌표랑 y좌표랑 빼면 돼. 그럼 y 빼기 얼마겠니? b겠지. 그래서 여기서 무슨 식이 나오냐면은 x 빼기 a분의 y 빼기 b라는 그 비율이 기울기 m과 똑같아요 라는 게 나와요. 이게 우리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관계식이라고. 알겠어? 그럼 얘 넘겨봐. 그럼 y 빼기 b는 m에다가 x 빼기 a가 될 거고 b까지 넘기면 y는 m에 x 빼기 a에 더하기 b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기울기 m에 a, b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외워버려야 돼. 알겠어요? 저거는 모든 앞으로 쓰는 직선의 기본식이에요. 직선 자주 나와 안 나와? 직선이랑 이차함수 관계 너네 고1 때 나와요 안 나와요? 다들 공통 수학 1 했잖아. 나온단 말이야. 그럼 3차 함수랑 직선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무조건 나와요. 4차 함수랑 직선도 나오고요. 뒤에 나오는 유리함수랑 직선, 무리함수랑 직선도 계속 나와요. 직선은 계속 등장을 해. 메인 테마야. 그래서 이거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된다. 알겠죠? 거기서 다 써놨니? 안 써놨잖아요. 빨리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밑에 거로 갈게요. 두 번째, 점 A, B도 지나고 점 C, D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야, 그럼 봐봐. 그러니까 예로 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이 있다 치면은 점 두 개 준 거야. 근데 방금 우리 1번에서 기본적으로 직선을 쓰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기울기랑 점 하나가 필요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 끝나. 근데 너네 점 두 개를 알면은 점 하나는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지. 맞아? 그럼 뭐만 하면 끝나요? 기울기. 근데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니 없니?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해요? 이 두 점 가지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냥 하면 끝.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쓸게. y는 위에랑 구성이 똑같아. 기울기 자리에 얘들아 얘네 가지고 기울기 만들자는 거야. 근데 기울기를 만들 때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빼는 순서만 똑같이 잡아주면 돼요. 네? 뭔 말이냐면 A 빼기 C로 갔으면 분자도 누구에서 누굴 빼야 돼? B에서 D를 빼주면 돼요. 빼는 순서만 똑같이. 바꾸면 돼, 안 돼? 바꾸면 거꾸로 되는 거. 알겠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B 빼기 D다. 해놓고 위에랑 똑같이 지나는 점은 둘 중에 아무거나 하라고. 그 다음에 A, B로 할게요. 아무거나 해도 결과가 같을까요? 같으니까 아무거나 하라는 거겠지. 알겠죠? 뭐로 하든 상관없어.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x 절편을 a라고 하고 y 절편을 b라고 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거 외워둬. 이거는 생각보다 종종 잘 써먹게 될 거야. 그래서 알아두면 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무슨 절편이라고 해? 이런 걸 x절편, 이게 a래. y절편이 b래. 아니 물론 방금 앞에서 한 것처럼 얘가 어쨌든 0, b고요. 얘가 a, 0이니까 2번처럼 해도 돼요. 할 수 있지. 그렇게 할 줄도 알아야 돼. 근데 특별히 얘는 이렇게 외워두래.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 그러니까 각각의 그 x절편에 해당하는 a를 x 밑에, y절편에 해당하는 b를 y 밑에다 쓰라는 거야. 는 1. 알겠지? 이게 왜 성립할까? 되게 별거 없거든요. 너네 x절편이 궁금해. 그러면은 누구한테 누구 넣어요? y에다가 0을 넣죠. 왜 그래요? 뭐 이게 이유가 있나? x절편이라는 거는 무조건 x축 위의 점이지. x축 위의 점의 특징이 뭐야? y좌표가 0이잖아요. 그래서 0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0을 넣으면은 여기다 0을 넣어봐. 그럼 얘만 남죠. 는 1. 그럼 x가 뭐라고 나와? a 넘어가면 a라고 나오겠지. 그러니까 x절편이 그냥 튀어나와 버려. y에다 0 넣으니까. 거꾸로 y절편 궁금해. 그럼 x한테 얼마 넣어요? 0을 넣어봐. 앞에 거 통째로 사라져. 그럼 y값 뭐라고 나와? b라고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절편으로 식 쓰는 방법이다. 근데 내가 이걸 왜 외우라고 하냐면 문제에서 막 이렇게 제시를 할 거야, 얘들아. 이런 식으로. 아, 이건 좀 너무 그렇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 x절편 얼마인 걸로 봐야 돼? 3으로 바로 나와야 되고 y절편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로 보여야 돼요. 이렇게 바로바로 읽혀야 돼. 근데 이걸 보고서 막 이걸 또 너네가 y로 바꾸려고 y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y는 꼴로 바꾸고 있으면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이럴 때 시간 줄이라고 알려준 거니까 알아두세요. 알겠죠? 저거 같이 적어놓고 단 A, B 둘 다 0 되면 안 돼요. 분모에 들어갔으니까. 밑에 갈게요. 직선의 방정식과 1차 함수 보러 가자. 자, 직선의 방정식과 1차 함수가 뭐냐? 아까 말했듯이 얘들아, 아니 직선의 방정식이랑 1차 함수랑 비슷한 거라며.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만 하면 그냥 써지는 것만 달라지면 직선의 방정식으로 치겠다는 거거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랑 1차 함수랑 아예 똑같은 걸까? 라고 하면은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약간 그림으로 좀 나타내 주자면은 직선의 방정식 있잖아요. 이거 안 줘도 돼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주머니가 있다 치면은 그 안에 1차 함수가 있는 거야. 일부분으로. 그럼 그 외의 것들이 있겠죠. 얘네가 누군지를 알려줄게. 알겠지? 이거 안 줘도 돼요. 별로 안 중요한 얘기야. 그냥 너네가 헷갈릴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내가 뭐라 써놨니? 직선의 방정식과 1차 함수라 썼어요? 직선의 방정식과 1차 함수. 글씨를 개판으로 써요. 이걸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뭔 소리냐면 얘들아,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요.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알겠지?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생긴 거. 혹은 이렇게 생긴 거. 다 직선이죠. 맞아? 그래서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긴 해요. 직선의 방정식에. 근데 1차 함수로 얘네는 못 만들어. 알겠지? 자, 왜 그런지 보여줄게요. 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쳐보자. 좌표평면을 해놓고요. 뭐 할까? 여기다가 이런 직선이 있다 해보자. 그 여기가 2래. 그럼 너희는 저 노란색을 어떻게 표현을 할래?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쓰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뭐라고 쓰면 돼요? x는 2다. 왜 이렇게 써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이 뭐니? x 값이 싹 다 얼마예요? 2입니다. 이거는 x좌표랑 y좌표의 관계로 쓸 수가 없고요. 무조건 뭐로 써야 돼? 그냥 x가 얼마로 고정돼 있다? 2로 고정돼 있어. 그래서 얘를 쓰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과연 함수냐 이거야. 우리가 말하는 함수라는 건 얘들아, 입력이 되면 출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함수라고 하거든요. 물론 조건이 더 있긴 해. 근데 얘는 변수가 누구밖에 없니? x밖에 없고, 심지어 걔가 그냥 얼마로 고정돼 있대? 그냥 2로 고정돼 있대. 그러니까 얘는 함수다 아니다? 얘 함수가 아니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1차 함수로는 이런 걸 표현을 못 하는 거야. 근데 너네 축의 방정식 기억나지? 아까도 했지만 뭐 예를 들어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5라고 하면 축을 뭐라고 써야 돼요? 3이라고 하지? 그때 뭐라고 써 이거를? x는 3 이렇게 쓰잖아. 그 이유가 뭐야? 요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x좌표가 얼마여서? 싹 다 3이어서 그런 식으로 썼던 거란 말이야. 이미 너네가 쓰고 있던 그 녀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직선이긴 하나 1차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커버할 수 있는 게 직선의 방정식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3이라고 해봐. 그럼 이건 뭐라고 말해야겠어? y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왜?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y좌표가 얼마예요? 3이니까 x가 얼마건 다 싹 다 3인 거야. y값은.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 까먹지 마. 이렇게 생기면 뭐야? y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생기면 x는 형태가 되는 거다. 알겠죠? 까먹지 마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1차 함수는 주로 어떤 모양을 많이 쓰냐면 얘들아, 이런 형태를 많이 써요. 알겠지? y는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거.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y 값은 x에 의해 결정된다는 느낌을 주면은 이제 함수 형태인 거고요.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는 아까도 말했지만 x, y가 이제 같은 쪽에 있으면 돼요. 우변에다 는 0을 두는 상태. 알겠지? 근데 너희가 문제 풀 때라고 생각해봐. 뭐로 풀래? 뭘 더 많이 쓰겠어요? 당연히 함수 형태를 더 많이 써요. 왜 그럴까요? 얘 모르는 게 몇 개입니까? mn으로 2개밖에 없지. 근데 얘 모르는 게 몇 개나 있니? 3개나 있어. 당연히 뭐가 더 유리해요? 적은 게 유리하겠죠. 알겠어요? 그냥 우리는 웬만하면 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바꿔서 풀 거야. 그리고 여기서 A, B, C의 의미는 딱히 없어요. 기하적으로. 도형의 입장에서. 근데 얘는 뭐였어? 우리 뭐라고 불러? 기울기라고 부르고. 얘 뭐라 불러요? Y절편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명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게 더 편해. 알겠지? 그래서 너희가 웬만하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많이 바꿀 거고, 근데 무조건 그럼 이렇게 얘만 풀 거냐? 그건 아니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 모양으로도 바꿀 거예요. 즉 이런 것들도 이렇게 바꿔서 많이 보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참고를 알아두면 된다. 그래서 거기 밑에 내가 써놓은 게 그냥 거기다 얘들아 첫 번째 그림에다 이 빨간색 좀 해놓고요. 그 밑에 좌표 평면에다가 두 번째 그림에다 노란색도 해놔요.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식만 써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구분지어서 배우는 거다. 아예 똑같은 건 아니다. 되면은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에서 8페이지인데 3번 말고 일단 4번부터 합시다. 3번이 오늘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4번을 먼저 좀 하고 4번을 하고 책으로 갈게요. 이제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인데 너네 평행이면은 뭐가 같을 때 평행할 것 같아? 당연히 기울기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평행할 때는 기울기 똑같아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직일 때는 알고 있나요 혹시? 수직일 때 뭘 만족해야 되니?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알겠지? 자, 설명해 줄게. 뭐라고요? 네 번째,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y는
ax 더하기 b라는 직선과 y는 cx 더하기 d인데, 자 여기서 거기다 밑에다 써놓으세요. 평행 수직. 아까도 말했지만 평행하면 뭐가 같아야 된다? 기울기 같아야 된다. A랑 C랑 같으면 된다. 수직이면은 A랑 C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면 돼요. 뭐 증명은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증명까지 안 해도 될 것 같고, 증명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냥 외워도 저거를 묻는 문제는 없으니까요. 증명하라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수직입니다. 외워두시고, 이게 이제 표준형이라고 많이 불러요. 표준형. 알겠죠? 표준형에서의 얘기고, 두 번째 일반형. 일반형이 이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제로, 이런 직선의 방정식 형태. 또 얘랑 내가 뭐라 써놨어요? dx 더하기 2의 y 더하기 f, 그것이 또 0이다. 얘네 입장에서는 야 마찬가지야. 기울기가 똑같다는 거지. 맞아? 얘네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a분의 d, b분의 e, c분의 f, 여긴 달라야 돼. 이걸 만족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x 개수의 비율, y 개수의 비율이 같고 상수항의 비율은 뭐 해야 돼요? 다르면 돼요. 상수항은 왜 달라야 될까? 일치해버리니까. 다 똑같으면 그냥 다 똑같은 거잖아요. 일치하는 거를 우리 평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평행하다의 정의가 뭘까요? 만나면 안 돼요. 알겠지? 근데 일치해버리면 뭐하니? 너무 많이 만나지. 맞아? 그래서 그거 제외해야 돼서 참고. 그 다음 수직. 수직은 a 개수끼리 곱하고 y 개수끼리 곱해요. 그래서 0 나오면 돼. 왜요? 라고 물어보면은 너네 이거 y는 형태로 바꿀 수 있지. 이거를 얘 꼴로 바꿀 수 있죠. y만 내비두고 다 넘긴 다음에 b로 양변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보고 얘를 그대로 하면은 이런 식이 나와. 알겠지? 이것도 그냥 굳이 증명 안 하고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외우기만 하면 돼. 알겠어? 다시 뭐라고요? x 개수끼리 뭐하고? 곱하고 y 개수끼리 곱해서 더한 게 0이다. 아, 미안해. D가 아니구나. 미안해요. A랑 D죠. 미안합니다. 내 지금 C라고 착각했다. A 곱하기 D랑 B 곱하기 2구나. 바보같이. 그게 0입니다. 이렇게 써야죠. 알겠지? 다 외워야 돼. 알았죠? 외우시고. 그 오른쪽에다가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세 직선의 위치관계를 해볼 건데, 지금 내가 네 가지를 적어줄 거거든요. 요거 말고 없어요. 그냥 문제 풀 때 나오면 그것만 생각해. 그 중에 고르면 돼. 알겠니? 첫 번째, 세 직선 이 평행. 이게 뭔 말이야? 그림으로 치면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림도 같이 해놓으세요. 두 번째는 두 직선만 평행. 그러면 뭐야? 이렇게 두 개 평행하고 하나는 그냥 지나가면 돼요. 알겠지? 이런 그림.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이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남. 뭐야? 뭐 요런 식으로. 아이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 거. 그림도 같이. 마지막은 네 번째. 세 직선이 삼각, 한글로 쓸게요. 삼각형을 이룰 때.
그럼 뭐냐면 뭐 이런 그림 나오는 걸 말하는 거야. 삼각형을 만들면 돼요. 야, 그럼 봐봐봐. 이제 문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은 경우를 구해라. 그럼 얘 말고를 말하는 거지. 근데 내가 아까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는 이거 4개로 끝이라 그랬죠. 그럼 너희가 뭘 풀면 돼? 1번, 2번, 3번을 해주면 돼요. 1번이 뭔데? 기울기 3명 다 뭐하다? 똑같다. 알겠지? 왜냐면 얘는 우리가 뭐 따로 이렇게 방금 말한 것처럼 말을 못해요. 언제 삼각형을 이루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말을 못해. 그래서 얘에 대한 거에 반대를 물어본다 혹은 얘를 물어본다 라고 하면 너희가 해야 될 게 뭐야? 1, 2, 3번을 해줘야 돼요. 얘를 한 번에 설명할 수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3개가 평행하거나 아니면 2개만 평행하고 1명은 안 평행하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다 만나거나 그럼 교점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3명이 다. 알겠지? 그걸로 푸셔야 되고요. 참고로 하나 더. 자, 여기서 이 한 평면이 있다 해봐요. 평면은 직선과 마찬가지로 무한히 뻗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거에 대해서 이 세 직선으로 나누어지는 평면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직선도 무한히 연장했다 생각해봐요. 몇 개로 나눠져요? 첫 번째 케이스는? 몇 개야? 4개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맞아? 이런 평면 4개. 여긴 평면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면 개수. 얘 몇 개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겠죠? 얘는 6개. 얘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얘도 6개. 마지막 거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에다가 가운데 하나까지 해서 얘가 유일하게 7개.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거야. 평면을 4개로 나눠라. 6개로 나눠라. 7개로 나눠라. 할 때마다 너네가 다 알고 있어야 돼. 머릿속에 탁탁 떠오르면 돼요. 알겠지? 처음에 잘 안 되겠지? 처음에는 이런 걸 배웠다라는 것만 떠올리고 몇 개 해보세요. 하다 보면 나오겠지 뭐. 알겠어? 그러니까 직접 몇 개 해봐야 돼. 근데 이거 아까 내가 좀 말을 너네가 괜히 문제 풀 때 쓸데없는 짓 할까봐 4번이 문제 만약 나오잖아 얘들아? 그럼 이렇게 하세요. 일단 평행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라도, 두 쌍이라도 평행하면 안 되지. 그 순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삼각형이 나올 수가 없어. 일단은 평행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 밑에다 써놔요. 기울기가 서로 다름. 엔드니까 그리고야. 그리고 알겠지?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얘처럼 안 된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게 너희가 설정해서 푸셔야 돼. 알았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한 번만 더 넘어가자. 7페이지에 공간 많으니까 거기다가 하나만 또 적어요. 이거까지 하고 책으로 한번 가볼게. 거기다 뭐 적냐면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존재할 조건이라 합시다. 존재할 조건.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점을 2개는 제대로 주고 마지막 하나를 제대로 안 줘. 그래놓고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존재한대. 그럼 어떻게 푸냐 이건데, 일단 얘들아 한 직선이라는 건 어쨌든 한 직선 위에 점 3개 놓여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뭐 예를 들어 A, B, C였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서 너네가 써야 되는 식이 뭐냐면 A랑 B 간의 선분 A, B 얘네의 기울기를 측정을 해요. 기울기. 그냥 기라고 쓸게요. 그 기울기랑 B랑 C가 주고 만든 기울기랑 당연히 뭐 해야겠니? 같아야 돼요. 게다가 A랑 C가 주고 만든, 그러니까 세 개 점에 대하여 어떤 걸로 잡아서 기울기를 재도 다 뭐 해야 돼? 같으면 돼요. 알겠죠? 뭐 그렇게 하면은 뭔가 미지수가 하나 풀릴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주면 우리가 그래도 문제 풀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서 다 되면 교재로 오세요. 20쪽.
자, 20쪽에서는 무엇을 할 거냐면, 뭐하지? 뭐 딱히 재밌는 게 하나도 없네. 106번을 합시다. 106번. 자, 106번에 얘들아, y는 m 빼기 2의 x에다가 마 n 마 1이래. 이것은 참고인데 그냥. 이 기울기가 누구예요? 이제 좀 보여요? 기울기 누구니? m 빼기 1인 거 괜찮아? 맞아? 여기다가 써놓기만 할게요. 얘 m 빼기 2구나. 미안해. 얘가 기울기. 얘 뭐예요? 뒤에 붙은 거. 이제 y 절편이 되는 거죠. 맞아요? 뭐 요 정도는 다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걔는 2,-1을 지나면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5도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45도 밑줄. 난 안 쓸게. 그냥 밑줄만 칠게.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림으로 치면 어떤 그림이냐면 x축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거고 그거의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데 그게 45도라는 게 얘들아 무조건 양의 방향은 이렇게 반식의 방향이 수학에서의 양의 방향이에요. 왜? 원래 그래요. 서양 문화가 그래요. 알겠죠? 이 수학이 다 어디서 왔죠? 저번 서양에서 왔잖아요. 우리는 그걸 받아 쓰는 거고 서양의 문화가 반식의 방향이 더 익숙하대요. 나도 잘 모르겠어. 왜 그런지는. 그렇대. 알겠지? 그래서 이걸 양의 방향이라 합니다. 근데 이 양의 방향으로 잰 각이 뭐래요? 몇 도래요? 45도라는 건 얘들아. 여기서 내가 어떤 점을 하나 잡고 여기 점을 잡았다 쳐봐요. 그럼 요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여기가 몇 도라는 거야? 여기가 45도라는 거죠. 야, 너네 이거 45도면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도 몇 도가 돼버려? 45도지. 그럼 몇 대 몇 대 몇 기립이 알고 있어? 1대 1대 루트 2라는 거 알죠? 근데 내가 아까 이렇게 직선 위에 두 점 잡았을 때 잘 들어야 돼. 얘분의 얘를 뭐라고 했죠? 기울기라고 했잖아. 근데 그게 지금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지. 그럼 그거 분의 그거 해봐. 얼마 나와? 1이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 얘들아 기울기를 얼마로 준 거야? 1이다. 이렇게 준 거랑 같은 뜻인 거예요. 기울기를 제시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별거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쫄지 마세요. 그럼 이제 저거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특수각밖에 없어요. 그럼 또 뭐도 나오겠니? 몇 도짜리? 30도도 나오겠죠. 몇 도도 나와요? 60도도 나오겠죠. 맞아요? 60도면 뭐겠어요? 그럼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60도라는 거잖아. 그럼 너네 그냥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 너네가 알기로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1대 루트 3이야. 그럼 그때 기울기는 얼마인 거야? 얘분의 얘니까 루트 3인 거예요. 30도면 뭐겠니? 거꾸로 된 거니까 루트 3분의 1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림 그려서 헷갈리면 하시면 돼요.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기리비가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너네가 앞으로 이런 것도 많이 쓴다. 뭐 어떤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이거 위에 이렇게 두 점을 줘. 그래 놓고 요 길이가 2루트 5래. 근데 요 직선의 기울기가 2라고 제시가 됐다 쳐봐요. 기울기 2래. 그러면 과연 요 점과 요 점의 x값 차이는 얼마일까? 이런 게 나오거든요. 상황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네 두 개 가지고 일단 직각삼각형 만들어. 이거 안 적어도 돼요. 나중에 문제 나오면 알려줄 거야. 여기랑 여기의 비율이 몇 대 몇인 거니? 기울기가 2니까 1대 2라는 거.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비율로 쓰자고 했었죠. 맞아요? 그럼 여긴 뭘까요? 비율로써 1대 2가 나왔다고 루트 3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1대 2대 루트 3이고 여긴 1대 2가 여기잖아. 그럼 여기 얼마야? 피타고라스 해보면 루트 5죠. 그럼 여기 루트 5의 비율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루트 5에 해당하는 게 실제 길이가 얼마래요? 2루트 5죠. 그럼 다 몇 배 하면 실제 길이가 나오겠니? 비율에다가 2배씩 하면 돼. 그럼 여기 실제 길이가 얼마인 거야? 2가 된다는 거고 여기 얼마인 거야? 뭐 4가 된다는 거다. 이런 것도 이제 써먹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뭐 더 깊게는 얘기하지 맙시다. 저 이렇게 알아두세요. 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씁니다. 뭐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고1, 고2지 고2 가서도 되게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때 하라는 게 뭐였어? MN을 구해달래. 얘들아 너네 여기서 뭐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나온 정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기울기 얼마짜리래?
1짜리니까 그냥 이렇게 써요. 1 곱하기 x. 기울기 아니니까. 그 다음 또 뭐 줬어요? 2, 마이너스 1이래. 봐봐봐. 그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대입하면 성립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뒤에 상수 얼마가 붙어야 저게 성립해요? 마3이겠지. 그럼 뒤에 그냥 마3 쓰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모양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만드세요. 그 다음 얘 그냥 얼마래? 만든 것 모양 보니까 1이래. 얘 얼마래? 마이너스 3일. 이렇게 후작업으로 맞추는 게 더 편해. 앞으로. 알겠지? 처음부터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n값 얼마예요? 3일 거고 n값이 얼마니? 2인가요? 이렇게 나오겠다. mn 뭐 해달래? 더 해달래요. 더해주면 5가 되겠다. 별거 없죠? 그냥 요 정도. 누구나 할 수 있어. 잘할 거고. 으악, 그 다음에 딴 거 다 해야 되나? 야, 109번 봐봐. 안 풀 거야. 세점 ABC 꼭지점으로라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할 수 있어 없어? G. 너네 할 줄 알지? G 찾아. 집에서. 알겠죠? 집에서 찾으시고 CG의 방정식 직선 CG면 얘들아 C가 누구야? 마일, 3이지. G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 두 개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어 없어? 이거 뭐 너네가 해도 될 것 같아. 그지? 넘어갈게요. 나 안 할게요. 야,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아우, 목 아파. 뭐하지? 11번? 111번? 마이, 4를 지나는 직선의 x절편과 y절편의 합이 얼마래요? 야, 그럼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 k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k분의 y는 얼마다? 1이다. 아까 우리 절편 알 때 쓰는 방법이었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얘가 누굴 지난대? 마이너스 2, 4를 지난대. 대입해. 그럼 k값이 나올 거야. 그럼 그거의 x절편을 구해라. x절편이 결국 k값이죠. 이거 기억나지? 아까 했던 거? 그래서 뭐 너네가 계산해도 될 것 같고. 내가 뭐 안 풀어주고 싶은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빨리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야, 113번 봐봐. A, B, C 나와 있고 뭐래 얘네가 또? 한직선상에 존재하래요. 아까 이거 했었죠? 여기 했네. 여기 뭐 하라 그랬어? 두 개씩 짱 만들어가지고 기울기 측정하세요. 기울기 측정한 게 서로 뭐 하면 돼? 싹 다 똑같다. 근데 얘들아 여기서 유일하게 다 알고 있는 게 누구야? 점의 좌표를 다 알고 있는 게 A죠. 그럼 아는 걸 많이 쓰는 게 좋지 않겠니? 맞지?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거기 문제는 AC의 기울기랑 AB의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푸세요. 알겠지? 아는 걸 많이 쓰자는 거야. 모르는 거 자꾸 많이 써서 식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요. 아는 거가 많이 나와야 식이 간단해. 알았죠? 항상 그렇게 습관을 들이세요. 야, 114번은 삼각형을 이루지 말라는 게 뭔 말이야? 세 점이 얘들아.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땐 유일하게 언제밖에 없니? 한직선에 놓였을 때 세 점이. 그때만 유일하게 뭐가 돼요? 삼각형이 안 나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방금 문제랑 똑같은 문제 113번이랑 넘어가도 되죠? 몰라, 넘어갈 거야. 115번으로 갈게요. 115번. 자, 115번에 문제를 같이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5번에 자, A라는 점이 대놓고 나와 있어요. 3,3. B라는 점 5, 마이너스 5. C라는 점 마이너스 1,1. 자, 얘네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2등분한대요. 얘들아, 이거 너네 좌표 평면에다 할 거니? 내 말은 정확한 좌표가 지금 중요하냐는 거야.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넓이만 몇 등분 하면 되니? 그냥 2등분 하면 되잖아. 이거 굳이 찍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그냥 삼각형 이쁘게 그려. 그 다음에 여기를 A라고 잡고 3,3이라고 해. 여길 B라고 잡고 5, 마이너스 5라고 해. C라고 잡고 마일, 1로 잡어. 실제로 그림이 이렇지 않잖아요. 그냥 막 잡으라고. 근데 문제에서 뭘 했냐면은 요 A라는 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2등분 하래요.
그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떻게 또 다른 점 어디를 지나가야 이등분이 돼요? BC의 중점이겠죠. 여기 밑변에 중점을 지나가면 되겠지. 왜? 얘를 지나는 직선에 의해서 잘리면 무조건 그 삼각형 높이는 무조건 똑같아요. 맞지? 그럼 뭐만 같으면 넓이가 이등분 되겠니? 밑변만 같으면 돼. 그럼 당연히 중점 지나야지.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찾는 게 목표죠. 근데 이거를 하는 과정이 좌표가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이 좌표 평면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게 좀 파악이 되면 굳이 그거 이쁘게 찍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그리는 거야. 얘 누군데 얘가? 평균 내봐. x 평균 내면 2, y 평균 내면 마이. 그리고 뭐 하라 그랬지? a, b 찾는 거니까 결국 직선 찾으라는 거잖아. 얘들아, 요 a랑 얘 가지고 기울기 먼저 측정 좀 해볼까요? 그냥 이렇게 해. 이쁘게 분모를 웬만하면 항상 양수로 만드세요. 이렇게 빼요. 이 순서대로. 그럼 y도 같은 순서로 빼야 되죠. 3에서 얼마 빼면 돼요? 마이너스 2를 빼는 거야. 그럼 더해집니다. 알겠죠? 그럼 얼마예요? 5예요? 그럼 y는 5x로 쓰신 다음 둘 중 아무거나 넣어. 그리고 뒤에 상수항은 성립하게만 만들어주면 돼. 후작업으로. 그럼 얘들아 그냥 얘 간단하게 넣을까? 2 넣었을 때 마이가 되려면 뒤에 얼마 있어야 돼? 마이너스 12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으라고. 굳이 막 또 5x 쓴 다음 더하기 b 쓴 다음 이러지 마시고 할 수 있잖아요. 암산 정도 이 정도면.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가 돼서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7 나오겠지. 괜찮죠? 되게 쉽죠? 그러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어. 야 이건 지금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지? 어려운 건 뒤에 많이 나와요. 재미는 없니? 재밌어? 재밌지?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좀 문제가 좀 어려워야 재밌지. 이게 117번 봐봐. 야, 두 직사각형의 넓이 몇 등분 하래? 2등분 하래죠. 야, 직사각형의 넓이가 2등분 되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2등분이 될까요? 중심. 직사각형의 중심이 있나요? 동원아, 직사각형의 중심이 있어? 졸지 마요. 뭐가 중심이 있어 없어? 중심이란 말이 없어요. 중심은 이제 원한테만 붙이는 말이에요. 대각선의 교점. 알겠어요? 대각선의 교점.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 직사각형뿐만 아니라 얘들아 평행사변형부터 이미 성립하는 거야.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다 합시다.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대각선 좀 이상한데? 대각선이 만난 교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한테 이렇게 종이가 있다 치고 이걸 딱 찝어요. 그리고 돌려봐 180도. 그럼 도형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180도 회전시켜서 그러니까 이렇게 180도 회전시켜서 멈추면 처음 도형과 뭐하게 나와요? 똑같은 도형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한 거냐면은 평행사변형은요 기본적으로 점대칭 도형이에요. 그 대칭 점이 누구냐면 대각선의 교점이야. 그 말은 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으로 잘라도 요쪽이랑 무조건 합동이 나옵니다. 왜? 돌리면 똑같은 그림이거든. 180도 회전시켜보면. 알겠어?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그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으로 잘려도 넓이가 2등분이 돼요. 언제부터? 이미 평행사변형부터. 그럼 평행사변형에서 파생되는 직사각형, 마름모 이런 애들 전부 다 뭐겠어요? 똑같은 규칙을 만족을 하겠지. 알겠어? 그래서 거기 직사각형이 두 개인데 두 개를 동시에 2등분 하래지. 그럼 각각 직사각형에 누굴 지나가면 돼요? 대각선들의 교점을 각각 지나가주면 된다. 위에 것도 아래 것도 하나씩 대각선 교점 찾으셔서 그 둘을 지나는 직선 찾으면 끝나는 거야. 할 수 있지? 넘어갈게. 이거 안 할게요.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우와. 그러면 120번을 한번 너네가 해봐. 얘도 이제 안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120번을 풀어보세요. 아니 뭐 했다고 벌써 2시간이 지났지?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할 건 한가득 남았는데.
자, 해볼게요. 이거 풀 때 복잡하게 가지 말고요. 제일 간단한 거는 절편으로 푸세요. 그냥 무조건 불만 갖지 마시고. 알겠죠? 절편으로 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아 지금 이거 x절편 부호 뭐야? 음수죠. y절편 부호도 뭐예요? 음수죠. 빠르게 여기서 x절편 찾아보자. x절편은 y한테 얼마 넣으면 돼? 0 넣으면 되죠. y한테 0 넣었으면 x가 뭐라고 나와? 이렇게 나오겠지? 그거의 부호가 지금 음수래요. 그럼 a의 부호가 바로 튀어나와. a 부호 뭐야? 이게 음수 되려면 a가 양수여야 되겠죠?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찾으시고, 그러니까 막 이거 내가 뭐 하지 말라는 거냐면, by 내비두고 막 다 넘겨가지고 막 기울기 이런 모습 있죠? 이런 모습으로 굳이 안 바꿔도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냥 바로 가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y절편 구해보자. x한테 0 넣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나와요? 똑같이 뭐 마이너스 b분의 y가 되겠지. b분의 2가 되겠지. 얘도 음수래. 그럼 b도 양수라는 거야. 그럼 얘네 가지고 이제 여기로 갈 건데 똑같아요. 여기서도 얘들아 x절편 구해볼래? y에 0 넣으면 되거든요. y에 0 들어가니까 뭐라고 나와? 마비가 돼요. 마비가 뭔데 부호가? b가 지금 양수잖아. 음수인 거야. 그럼 너희는 그냥 뭐 하면 돼? x절편 음수 쪽에 찍어 그냥 대충 하나. 알겠지? 그 다음 여기서 y절편도 구해보자. 그럼 x한테 0 넣어봐. 그럼 얘 넘기고서 넘기면 a분의 뭐 나와요? b 나오겠지? 얘가 양수, 너도 양수. 그러니까 얘는 양수. 그럼 y절편은 양수 쪽에 찍어. 그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음? 이렇게. 복잡해질수록 지금처럼 푸는 게 편해요. 지금 문제냐 뭐 그냥 간단한 문제고. 내가 오늘 뭐 잘못했나 보다 얘들아. 뭐 잘못했니? x절편 b를 잘못 구했니? 정말 멍청이 아닙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여기 마이너스였네요. 미안해. 다시 할게. 그냥 다 틀렸네요. 그러면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다시 할게 얘들아. 미안해. 뭐야, 다 지워야 되죠. 네, 사실 자주 이래요. 멍청이라 그러니까 좀 잘 체크를 해주세요. 발견하면 바로 말해줘. 뭐 한다 했지? y에다 0 넣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나와요? a분의 2 나오죠. 그럼 지금 얘가 음수니까 a도 음수겠죠. 다들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구나. 얘는 b분의 2가 되겠지. 얘도 음수니까 b도 음수가 돼야 돼. 맞아요? 이름 맞지?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였지? x절편을 구하고 싶어. y에다 0 넣어주면 마 b죠? b가 음수니까 얘 양수고요. y는 x에다 0 넣어주면 a분의 b고요. 둘 다 음수였으니까 얘 양수가 되겠다. 둘 다 양수면은 둘 다 양수 쪽에 찍어서 그냥 이렇게 이어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됩니까 이거? 괜찮죠? 그리고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유형 7번, 8번은 다음 시간에 해야 돼. 오늘 안 했어요. 패스라고 하잖아. 패스.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안 할 거 아니야. 이거 중요해. 근데 중요해서 좀 천천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해버리면 시간이 다 가가지고 아까 뛰어넘은 거고요. 9번, 유형 9번으로 갈게요. 평행과 수직인데 아이고야, 아까 우리 기억나요? 평행과 수직 어떻게 판단하는지? 평행하면 일반형에선 평행이 뭐였니? 직선의 방정식 형태에서는 x계수 비율, y계수 비율 같아야 돼요. 상수항 비율은 달라야 돼요. 알겠죠? 그걸로 푸시면 되고. 또 수직이면 뭐였니? x계수끼리 곱하고 y계수끼리 곱한 합이 얼마여야 돼? 0이 되면 돼요. 알겠죠? 그게 일반형에서의 일입니다. 에? 그러면 뭐하지? 다 비슷한데? 얘들아? 그냥 113번 해볼까? 131번 해볼까요? 얘가 다 다를 수 있는 거여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제시한 함수 있죠? 함수가 아니라 직선. 걔가 두 번째로 제시된 녀석이랑은 뭐 해야 되냐면 평행해야 된대. 얘랑은 평행했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시된 i랑은 수직이었으면 좋겠대. 걔가 누구냐면은 a 더하기 1x 빼기
b-1의 y 더하기 1은 0이래요. 자, 그랬을 때 a, b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x개수의 비율 그냥 뭐 첫 번째 걸 분모에다 써요. 1분의 1 그거랑 얘분의 얘 마이너스 a분의 b마 2 얘네가 서로 뭐 하라는 거야?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다시 뭐 했다고요? 얘분의 얘 얘분의 얘 순서 맞춰야 돼요. 바꾸면 안 됩니다. 중간에. 근데 그들이 달라야 돼. 누구랑은? 1분의 마일과는 달라야 돼요. 뭐 이거는 참고로 그냥 써놓을게요. 옆에다가. 그 다음 얘는 뭐야? 수직이래.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x 개수끼리 뭐하고? 곱하고 플러스 y 개수끼리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만나니까 플러스로 바꿔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는 0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연립을 할 건데 두 개 중에 누가 더 간단해요? 1번, 2번. 1번이 더 간단해 보여야 돼요. 왜? 여기는 얘네가 뭐 돼 있어? 곱셈도 돼 있고 막 혼자 있고 막 복잡하단 말이야. 알겠어? 왜 그걸 내가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얘를 넘겨요. 그럼 마이너스 a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돼. 그럼 여기서 마이를 넘길까? 그럼 b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한 문자를 줄여주기 편해요. 넣으세요 그냥 여기다가. 이해됐어요?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a 더하기 1 여기 b 대신에 얘 써봐봐. a에다가 1-a가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a제곱 으악 더하기 2a 더하기 1이야? 이거 왜 이래? 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찾는 거구나. 일단 둡시다. 여기서 일단은 a제곱에 마이너스 2a에 빼기 1이 0이어서 인수분해 안 돼요. 일단 그냥 둘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찾는 게 얘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로 가. a제곱에다가 b를 제곱해봐. 그럼 여기서 a제곱에 마이너스 4a에다가 더하기 얼마가 돼요? 4가 붙겠죠.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했냐면 2a제곱 빼기 4a 더하기 4거든요. 우리 a 찾을 수 있니? 아니, 물론 찾을 수야 있죠. 뭐 쓰면 돼요? 근해 공식 쓰면 돼요. 야, 이거 근해 공식 해가지고 늘 거야? 그러지 말고 요만큼만 봐보자. 자, 다시 a제곱 마이너스 2a 값까지만 쓰고 마일을 넘겨봐. 얘 1이지. 근데 여기 누가 들어가 있어요? 얘한테 몇 배 한 거? 2배 한 게 들어가 있지. 그럼 얘 뭐라고 써도 괜찮니? 2라고 봐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답이 얼마예요? 6이다. 그러니까 a를 안 구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사항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이구,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얘들아, 근데 하나만 더 할까? 아, 몰라. 그냥 할 거야. 하나만 더 해보자. 134번으로 와보세요. 자, 처음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직선 땡땡이랑은 수직인 직선이래. 걔가 a, 마이를 지난다. a를 구해라. 너네 이거 만들 수 있니 없니 상황? 만들 수 있죠. 첫 번째, 교점 지난데. 교점 찾으려면 뭐 하면 돼? 두 개를 연립하면 되지 않나요? 다들 호응을 좀 안 해주네요. 134번에 3x 더하기 2y 마이너스 5 호응을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더하기 y 마이너스 1 이건 0이다. 그래서 얘네를 연립하자. 빼. 그러면은 y 빼기 4 는 제로 해서 y가 얼마야? 4가 되겠네. 그럼 y에다 4 넣어요. 그럼 여기가 3 돼가지고 넘기면 x가 마이너스 1 됩니다. 아, 그럼 일단 교점이 마일, 4군요. 이게 먼저 잡혀. 그죠? 잡아놓고 그 다음 뭐야? 몇 번 푸는 거였지? 34번이었죠. 다음 직선과는 수직이래. 얘들아, 그럼 봐봐. 그 직선이 2x 빼기 y에다가 더하기 4는 제로래요. 야, 여기서 수직이다를 더 쉽게, 그러니까 더 좋게 쓰려면 y는으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우리 아까 이런 표준형에서 1차 함수 형태에서 수직 관계였으면 기울기가 어떤 걸 만족하라 그랬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곱해서 마일 된다는 게 쉽게 말하면 곱해서 1 되는 관계가 뭐예요? 역수라고 부르죠.
근데 마일이면 뭐겠니? 역수 취하고 마이너스만 쓰면 돼. 알겠어? 그럼 얘랑 수직이라는 거는 얘 기울기 얼마야? 2지. 역수 취하고 뭐 하라고? 마이너스 쓰라고. 그럼 기울기 얼마짜리 만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만들라는 거야. 그럼 개면서 얘를 지나래. 그럼 뭐야 그냥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괄호 열고. 우리 아까 했지 이거. 얘 지나는 거면 x는 반대로 넣고 y는 그대로 더하면 돼 뒤에다가. 알겠어요? 아까 우리가 했던 공식.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 마이너스 2분의 1x에다가 더하기 2분의 얼마야? 7 나오겠다. 아유 근데 안 끝났네. 얘가 근데 몇 콤마 몇을 지난대요? a, 마이너스 1 지났는데 대입해. 그럼 y 자리에 마일 넣고 는 여기다가 a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2분의 7이다. 넘기면 어떻게 돼요? 2분의 a가 2분의 9가 돼가지고 a는 9라고 나오겠네. 알겠음? 그냥 계산한 거야 마지막에. 하라는 대로 한 거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